오히려 그 효율을 따지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량까지 챙기려고 하면은 그 둘의 콜라보가 조금 심각하게 나올 수도 좀 있다는 거. 자, 에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형님, 스승님의 센터에 나와 있고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온 게 불균형에 대해서예요. 몇 번씩인가 언급들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리프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채널을 같이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고중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이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이들 신경을 쓰고 영상을 찍으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도 부상 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토대가 저희 형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형님의 의견이 주축이 돼서 오늘의 인터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형님, 그러면 이 불균형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일단 전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균형은 누구나 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스쿼트를 하거나 벤치프레스를 할 때 막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 저의 견해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불균형이 너무 신경이 쓰이고 통증이 또는 어딘가에 불편함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가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올바르게 하시다 보면 사실상 대부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게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해보면서 느끼는 불균형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그냥 냅다 무시하지는 말되, 내가 지금 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뭐 통증이라던가 이상 상황이라던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제가 많이 했던 얘기 아닌가요?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출력을 내서 내 기록을 경신을 하는 하나의 스포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최소한의 힘을 쓰는 과정에서 락을 건다고 하거든요. 힘을 잘 걸어서 최적의 힘을 퍼포먼스를 내게 하는 게 그런 스포츠인데, 이상한 자세, 관절이 움직이면 안 되는 구조에서 이상하게 자세를 수행하는 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파워리프팅에서의 불균형은 자세를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관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연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쉬운 예가 우리 앤트맨에서 항상 그 벤치프레스에서의 그런 논란 아닌 논란이 나오는 경우를 좀 보면은, 이 친구는 흉추의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건데, 대다수가 요추에서만 뭔가 이런 포커싱이 가다 보니까 요추로서 움직임을 과하게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요추 부분에 데미지가 쌓이기 마련인데, 흉추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가동성에서도 제일 특화되어 있는 게 흉추이기도 하고, 로테이션이라든가 몸의 굽힘이라든가 펴이라든가. 요추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단 말이죠. 요추에서는 단순하게 구부리는 거랑 펴는 거의 기능만 있을 뿐인데, 그걸 과다하게 쓰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용하는 관절 범위 내에서 그런 스킬이나 최소한의 힘으로 들어올리는 거 좋으나, 요추의 과하 신전으로 인해서 걔네가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내 관절 범위에서 잘 써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내 관절 범위가 아닌데 단순하게 기록 경신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불균형 꼭 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좋은 자세, 그리고 우리 관절이 허용하는 자세에서 최대한의 무게를, 퍼포먼스를 내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형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게 15년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모든 과정을 다 본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벤치 하는 거야 완전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저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처음 리프팅 시작할 때만 했어도 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결국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고 개발을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런 뭐 유연성이나 가동성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연 단위로 걸렸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님이 뭔가 엄청난, 진짜 아예 운동을 잘못하고 정말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다든지,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어거지로 자세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고쳐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맞아요. 정말 최적화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최적화 중이에요. 앤트맨님은 지금 정말 본인 자세 잘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똑같아요. 맞아요. 항상 저한테 이제 운동을 훈련을 하러 오면은 좀 잔소리 많이 합니다. 외부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노출이 되는 게 선수들이잖아요. 특히나 정말 극한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월드급 선수들,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리, 저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중량
중량을 들면서 어쨌든 기록을 내야 하는 스포츠잖아. 이게 스포츠다 보니까 네. 스포츠는 건강하려고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리프팅을 낮은 수준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라는 게 중량을 못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위해서 리프팅을 즐기신다면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스포츠적인 부분에서 높게 그걸 접근을 하고 싶다면 그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자세 이상한 분들 보면 나중에는 꼭 어딘가 허리가 안 좋아서 뭐 치료받고 있거나, 특히 많이 다치는 게 팔꿈치나 뭐 어깨를 굉장히 많이 다치시나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프팅의 종목 특성상 벤치가 수평 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직 밀기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관절은 여러 가지 다 써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하자면 퍼블릭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죠. 스밴드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오히려 그 효율을 따지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량까지 챙기려고 하면은 그 둘의 콜라보가 조금 심각하게 나올 수도 좀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파워리프팅에서의 불균형은 일단 욕심을 내면 더 많이 생기고요. 내 관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차곡차곡 조금씩 강해지다 보면은 불균형은 많이 해소가 돼요. 왜냐면 안 쓰던 것들도 쓰는 게 어쨌든 불균형을 좀 없애는 방법 중 하나니까.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기록을 올려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레벨업을 한다, 가시적인 내 3대 중량 수치가 올라간다 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매료돼서 리프팅을 즐기고 시합까지 준비를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기록 갱신에 너무 목을 매달지 않아도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세 좋아지는데 연 단위로 기본적으로 간다고요. 기록이라고 다를까요? 똑같거든요. 결국 오래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몸 갈아 넣어서 나 500 찍었어. 근데 허리가 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데 부상당해서 그 자리 막 도돌이표 찍다가 좀 쉬면은 이제 염증 수치 괜찮아져서 이제 괜찮나? 하고 가면은 하던 거 똑같이 또 하던 버릇 있으니까 가서 또 다치고 하다가 결국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량 올라가는 그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파동을 치면서 우상향을 그려야 되는 건데 파동을 치면서 우하향을 그려버리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 형님과 함께 불균형, 근데 딱 불균형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좀 한 거니까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결국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늘의 인터뷰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엠바에 여러분, 엠바.